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베인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저는 항상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제가 갈 길을 가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좋은 종목들 앞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순위에 연연은 하죠. 근데 제가 가고자 하는 그 원칙과 이런 매매 스타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거고요. 뭐 사실 아쉬운 부분들도 이번 달에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창이나 뭐 한국컴퓨터 이런 애들이 30 몇 % 이제 수익권에 갔지만 뭐 사실 제가 아까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연연하다 보니까 목표가를 너무 이 차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사실 체결됐어도 이번 달 거의 한 180% 정도 이상까지는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그것도 뭐 저의 욕심이고요. 그것도 저의 뭐 원칙을 뭐 1차는 지켰지만 2차에서 약간 좀 욕심을 냈던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상당히 핫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달인가요? 12월 달쯤에 또 생쇼에서 편입을 해서 그 가격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거의 지금 한 7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생쇼는 최근 2달 동안의 수익률 경쟁이다 보니까 또 포트에서 편출이 돼서 또 최근에 또 편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도 30% 이상 또 수익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계측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 이 국산화 이슈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최근 뭐 SK 하이닉스에서 문제를 좀 제기했던 부분들 중에서는 뭐 칩 크랙 현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 MUF 누출 또는 그 웨이퍼 휨 현상, 요로 관련된 좀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웨이퍼 휨 와피지 현상에 대한 이 검사 장비 쪽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게다가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 저녁에도 8시에 진행을 했었고 그 웨이퍼 휨 현상 쪽 관련해서 검사 장비로 관련될 수 있는 기업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넥스틴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장정 공개 방송에서도 그 넥스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메모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의 그 낸드 쪽에 대한 이런 이 300단을 앞으로 뭐 쌓아 나가겠다. 그 누가 선점하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이 넥스틴이 또 검사 장비 쪽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넥스틴 오늘 또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가 주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주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펜이 좀 기능이 좀 없어가지고 못 그려드리지만 원형, 그러니까 커베넌트 패턴, 추세 전환에 대한 패턴이 완성이 됐고요. 뭐 어떻게 보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에 저항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업황을 보고 투자를 했었을 때는 물론 뭐 일봉이나 분봉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이 산업의 트렌드나 업황에 대한 흐름들,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그 안에서 일봉이나 분봉을 보면서 강약 조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번 주에만 벌써 거의 한 30%에 가까운 월봉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 주봉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만 그리고 뭐 최근에만 보더라도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사실 기술적 저항에 대한 부분도 이제 돌파 주고 나와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이 HBM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일반 디램 쪽 같은 경우에 수율이 높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HBM 수율은 아직까지도 6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검사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밤이 내일 밤인가요? 29일 날 PC 가격 지수,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도 단기적인 그 변곡이나 또는 뭐 추가적인 상승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월 CPI나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미국 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비율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 관련된 그 비율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미국의 CPI가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던 통계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소기업 내에서 제품 가격을 앞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기업들의 비율이 늘어난다면은 생각보다 물가는 좀 잡히는 속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업황이 살아있는 글로벌 시장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그 이슈로 조정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삼고 연말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한 45,000원 정도까지 가격대 열어두되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이 PC 가격 지표,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 잘 확인을 하시면서 좀 강약 조절을 좀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바로 어제 제가 그 애드립을 쳤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던 너티아
자, 그래, 나 T다. 그래서 IMT, 요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그 IM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IMT가 이제 어제 급등을 했던 요인을 살펴보신다면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HBM3E,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이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그 기업과의 약간 이 파트너십 또는 협업에 대한 그 과거의 사례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그러면 다른 반도체 종목들 올라가는데 왜 못 가냐? 어제 많이 가서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야 직전 고점 전이 몸통으로 돌파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못 갈 거였으면은 오늘 오전에 음봉이 좀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들 물량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차익 물량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상방으로 좀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밤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종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틀 연속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견고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뜻은 결국에는 이 HBM3E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IMT 뭐 여전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만약에 오후장에서 좀 올라갈 수 있거나 또는 뭐 내일 정도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제가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포트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오테크닉스 수익 중에 있고요. 그리고 MK전자 수익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또 이외에도 지금 뭐 고영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 도달을 했었고 너무 많습니다. 뭐 펜트론 제가 어제 리뷰 드렸고 반등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반도체 내에서 우리가 매매를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한다면은 그래도 물려도 결국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섹터는 결국에 반도체가 올해는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삼성전자로 엮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처지고 있고 밑에서는 인텔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또는 미국 기업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최근에 2조 원 수주 따는 거 있죠. 자, 그리고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는 TSMC하고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또 밑에서는 마이크론이 HBM 쪽이죠. HBM 쪽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마이크론이 또 미국 정부의 또 지원을 등에 업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테마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바로 CXL. 이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이런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음 달에 이제 mem콘 2024와 관련해 가지고 이 CXL 관련된 이슈는 다시 한번 또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뭐 어차피 이번 달에 편입을 해도 다음 달까지 포트에 유지가 되는 전략이라면 지금 정도 CXL 관련된 종목들 좀 매수해 놓고 좀 기다려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 현재가는 17,890원이고요.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CX의 2.0 테스터 개발 1분기 중에 또 완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SSD Gen 5 테스트 국내 최초 또 상용화 또 이 이슈가 또 붙어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게다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앞으로 이 mem콘 2024에서의 그 발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여전히 지금 반도체 종목들 주도하고 있는 이슈 키워드는 사실 HBM은 맞습니다만 결국에 HBM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너무 좀 과도하게 오른다면은 그 다음 섹터 뭐 예를 들어 온 디바이스 AI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CXL 관련된 이슈가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CXL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네오셈도 있을 수 있고 뭐 엑시콘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엑시콘을 한번 좀 편입을 해서 뭐 이번 달 못 가면은 뭐 다음 달까지도 그 일정과 맞춰서 한번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료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이 리더십이 밀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약간 뒤지고 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약간 뒤지고 있고 그리고 HBM 쪽도 뭔가 뚜렷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의 그 명성에 아직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 리더십 밀린 이 메모리 리더십에 밀린 삼성전자가 이 포스트 HBM으로 이제 CXL 쪽 관련해서 이제 승부수를 좀 걸겠다라는 부분들에 접근을 해보고요.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펀더멘탈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읽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 또는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인사이트는 이제는 이 CXL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주가 자체도 뭐 최근에 한번 땡겼죠. 작년 이제 12월 달에 주가가 저점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10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파동을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매수를 편입을 했었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와 관점에서는 좀 부합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방금 가지고 나온 거 YIK, 엑시콘 이게 이제 전부 다 반도체 종목인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1차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1차 눌림목이 나왔다가 이제 고점 돌파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엑시콘은 또 네오셈 방금 이야기하신 네오셈과 이제 CXL 관련주로도 또 한번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관련된 어떤 CX 관련주들도 한번 돌파를 기대해도 될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우선은 중요한 거는 물가 지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지표는 이런 것들이 뭔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에 좀 두려움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수치가 나와준다면은 뭐 반도체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들 부근까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PC가 뭐 예를 들어서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조정이 나왔다. 자, 워낙 이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조정폭이 만약 깊어지게 된다면 다른 반도체 투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그 업종을 투자했었을 때는 뭐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크로 이슈, 시장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돌파 여부를 그 가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자 1차 목표가 19,450원이고요. 2차 목표가 23,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